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8호 제2면 기사입니다.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무장애 기획전 도자기와 다이다. 도자기 와다타 개최. 한국도자재단이 내년 3월 30일까지 경기도 광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2020의 경기도자박물관 무장애 기획전 도자기와 다이다. 도자기 와다타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협력해 진행되는 전시로 경기도자박물관 상설 전시를 무장애,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재구성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도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된 시각에 의존했던 전시 감상 방법을 촉각, 후각, 청각 및 다중 감각으로 확장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애인 관람객에게는 전시 및 작품 접근성의 문턱을 낮추고 비장애인 관람객들에게는 도자 유물의 감상 방법의 확장 및 희소성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시는 기존 스토리라인으로 구성된 전시 형식에서 벗어나 제작 과정, 형태와 기능, 문양 등 도자기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도편 자료 30여 점, 도자 유물 및 작품 20여 점, 다중감각 및 촉각 전시 체험물 20여 건 등 총 70여 점의 작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을 위해 수어 영상, 점자 설명, QR코드를 통한 음성 해설 및 전시 관람 방법을 담은 비주얼 스토리북 등을 함께 제공한다. 제작 과정 섹션에서는 광주 조선 백자요지에서 출토된 실제 도자기 파편을 직접 만져보며 초벌 도자기, 유약을 입힌 도자기, 문양을 낸 도자기 등의 질감과 장식 기법, 무게감 등을 촉각을 통해 비교하며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백자 달항아리를 3D 프린팅으로 재현한 체험물을 통해 달항아리의 모양과 백자 제작 과정을 직접 만져보며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100여 개의 오브제를 만들고 소성 후 가마에서 나올 때 도자기 표면의 유리질이 수축하며 내는 소리를 녹음한 경기도자미술관 소장품 폴리앤 바우버스 작가의 나에게 말해줄래요 작품이 전시돼 아름다운 소리로 청각을 자극한다. 형태와 기능 섹션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재현된 석고 체험물에 향을 입혀 촉각과 후각을 활용해 도자 유물을 감상해 보는 전시가 이어진다. 촉각을 통해 조선시대 백자 주병부터 재래 용기인 상준 등 유물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변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복숭아 모양을 본떠 만든 복숭아형 연적에 복숭아향을 입히는 등 차향, 구량, 박향 등 후각을 통해 각 유물의 특징적인 형태와 기능을 다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문양 섹션에서는 문양을 양각으로 구현한 반부조 촉각 체험물을 통해 백자청화 올룡문 항아리, 관요, 백자철화 올룡문 항아리, 백자청화 올룡문 항아리, 일제강점기에 묘사된 올룡문의 표현법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부터 청화, 푸른색, 철화, 젓갈색, 조선말 크로만요, 녹색, 가 연상되는 향을 입힌 석고 후각 체험물을 통해 도자기를 장식한 안료색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산수문, 나비국화문 등 조선 백자의 청화 안료로 그려진 문양을 양각으로 구현하고 해당 부분을 만지면 문양을 모티브로 작곡된 음악이 나오는 터치 세라믹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난독증인, 시니어, 다문화 가정인 등을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도서 처음 만나는 도자기를 발간해 도자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또 전시 기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 www.cos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문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무장애 기획전은 도자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누구나 동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한 전시로 장애인 관람객에게는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비장애인 관람객에게는 도자를 새롭게 느끼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복지 실현과 함께 모두를 위한 포용적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화 상영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12월 3일 운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영화 그녀에게를 상영했다. 그녀에게는 아이가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장애아 엄마가 된 상연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이야기다. 류승연 작가의 에세이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작품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영회에서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철 감독, 원작자인 류승연 작가, 주연 배우 성도현 배우가 참석해 무대 인사를 진행하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영화 제작 동기와 과정의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상철 감독은 영화를 통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아이 엄마의 삶에 대해 자연스러운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그녀에게는 단순한 장애 극복 서사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명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장애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장애 공감 주간은 2일 장애인 기회소득 및 360 어디나 돌봄 성과보고 및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3일 장애인권 영화 상영 4일 장애인 인권 강연 장애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 담론 5일 경기남부 장애인권 20호기관 주관 인권 포럼 등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4일까지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돕는 인공지능 AI 기술 홍보 부스도 운영되며
6일까지 장애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아트앤드워크, 아웃앤드워크 수상작 20점에 대한 전시가 진행된다. 장애인 기회소득 어디나 돌봄, 장애인 활동량 늘리고 자존감 높였다.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도 어디나 돌봄이 장애인의 활동량을 늘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해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 장애인 기회소득,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 360도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강희설 교수, 360도 어디나 돌봄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 돌봄과 성과 연구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노력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주된 성과로 장애인의 실질적 활동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8,47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 시작 시점에서 평소 신체 활동이 비활동적, 주 1회 이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1%였으나 사업 참여 후 16.0%로 현저하게 감소했다. 또한 월 평균 가치 활동 횟수도 사업 시작 시점 월 평균 11.8회에서 사업 참여 후 18.2회로 기회소득 사업이 참여자의 활동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9명, 88.3%은 기회소득 참여 이후 외부 활동이 증가했다.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 연구진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총 655명, 당사자 301명/ 보호자 255명/ 종사자 29명의 대상자가 참여했으며 당사자의 신체활동 시간 증가 20.3% 및 외로움 감소 5.2%, 외부 활동 시간 증가 41.9%, 모든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 전체 평균 만족도 87.2% 등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사업 참여자들이 정책 참여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추정호 씨는 희귀난치성 질병인 윌슨병으로 장애인이 된 이후 작년까지는 노력해도 정상적으로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나 건강도 챙기고 외부 활동을 하게 되니 덩달아 자존감도 자신감도 높아졌다며 그러면서 안양시 지체장애인협회의 추천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얻어 올 초부터 매일 출퇴근을 하며 중증장애인의 자격지심을 당당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가이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배우 정은혜 씨의 어머니인 장차현실 경기도 장애인 부모연대 양평지 회장은 장애인 돌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차현실 회장은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데는 돌봄의 정책적 제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집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일부터 6일까지 운영되는 2024 UN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공감주간의 첫 행사다. 장애공감주간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민에게 장애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장애인 복지 정책 공감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기회소득과 어디나 돌봄 참여자 200여 명을 비롯해 김성중 행정일부지사,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회장,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했다. 김성중 행정일부지사는 장애인들의 보통의 삶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장애인을 객체 시혜의 대상이 아닌 주체 권리로 인식하고 고른 기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계획 단계부터 장애인을 우선 고려한다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실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공감주간은 3일 장애인권 영화 상영 4일 장애인인권 강연 장애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 담론 5일 경기남부장애인권 20호기관 주간 인권포럼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점심시간대 30분 내외의 장애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아웃앤드워크 선정작품 전시가 열린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돕는 AI 기술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유영일 도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예산 추가 확보로 사업 대상지 확대 가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호, 27일, 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대상지로 5개 시군을 선정했으나 예산이 감액되면서 안양시를 제외된 4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선정된 시군을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외된 안양시 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 확보와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그 결과 감액되었던 예산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안양시를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유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노약자와 영유아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